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3일 시험에 대비해서요. 우리 2019년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쏙쏙 뽑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제 1부분인데요. 항상 지금 제가 일부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그런데 원래 한 편의 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이 딱 봐서 어려우면 나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빈칸 주변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빈칸 주변을 일단 먼저 도전해 보시고 여기만 읽으니까 내가 너무 배경이 확실하지 않아서 답을 못 찾겠다. 이때는 스물스물 앞에도 좀 보고 스물스물 뒤도 보고 이러시면 되지 처음부터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자 49번이었던 문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읽으면 되니까요. 当什么什么时 뭐뭐 할 때라는 구조 안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雪花 그냥 눈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에게 따띠 땅에게 대지에게 자, 이 동사가 이제 들어갈 순서가 나왔는데 뒤에 보어가 上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一层白色的被子 우리 이불이라고 그러죠. 이불을 뭐 했을까요? 자,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띠라고 하면 누구에게 넘겨주다. 제가 특히 오프라인 수업할 때 자 뒤로 넘겨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띠는 보통 게이를 같이 써서 띠给后边的同学 뒤에 있는 친구에게 넘겨주세요. 보통 띠给 띠상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까이는 덮다 씌우다라고 해서 보통 까이상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까이 베이즈는 함께 쓰는 따페이예요. 이불을 덮다. 까이는 그 외에도 도장 같은 걸 찍을 때도 까이라는 말을 쓰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까이 방즈 집을 짓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스라는 말은 찢다, 째다 종이 같은 거. 그래서 스카이 카이는 우리가 분리를 나타내거든요. 눈을 뜨다 할 때도 정카이엔징 어디서 떠날 때도 리카이 왜냐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책 펴다. 따카이쇼 할 때 분리 나타냅니다. 그래서 찢어지면 두 개가 뜯어지게 되고 분리하게 되기 때문에 보어를 써서 스카이라든지 뭐뭐 해버리다라는 결과 보어 스띠아 혹은 찢어서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보어를 붙여서 스포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차이는요. 헐다 뭐 건물 같은 거 허는 것도 차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붙어있는 컴퓨터 같은 거 분해하다, 해체하다 할 때도 차이라고 해서 역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뜯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이, 카이라는 말을 쓰고 반대말도 우리 5급 단어라서 배워보면 복잡해서 잘 적힐지 네, 좋습니다. 쭈왕이라는 말이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하고 연결을 하는 것을 쭈왕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네, B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앞뒤를 전혀 읽지 않고도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했죠. 그러면 굳이 또 여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기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찾기예요. 아무래도 문장 찾기는 흐름을 타고 찾는 거라 단어보다는 앞뒤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읽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50번을 기준으로 한 문장만 더 앞에 可是 그러나 雪花 눈이 真的是白色的吗? 진짜 흰색일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고 我们就会发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지금 조금 길어요. 它其实是无色透明的 사실은 무색의 투명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내용을 넣어 볼게요. 钥匙 라든지 假如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만약 握紧拳头 꽉 쥐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발견하게 되죠? 전혀 흐름에 맞지 않고 만약 손을 후이쇼 흔들면 어떻게 흰색인 걸 발견하게 되죠? 나파는 가설,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래도 보통 예의 흐름으로 많이 가는데요. 설령 바쉐 눈을 따싸 청소해서 결과보어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릴지라도 발견하게 된다. 전혀 흐름에 맞지 않죠? 정답은 D. 如果 세 개의 가정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要是, 假如, 如果 만약 让雪花 이 눈으로 하여금 落在 어디에 떨어뜨려요? 우리 박수 치다 할 때 구장이라 그러죠.
짱은 손바닥. 그래서 짱신 손바닥 요 중앙에 떨어뜨려서 눈을 받아보면 이게 금세 어떻게 변하는 걸 발견한다? 사실 색깔도 없고 투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사실 자, 앞에 문제와 지금 꽤 많은 거리가 있고 51번이 나왔는데 일단 바로 문장이 시작되는 데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这可以用 뭐를 사용해서 生活中的一个 생활 속의 하나의 목적어를 사용해서 얘가 동사 1번, 목적어 1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우리 마오하오라고 하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뒤에 앞에 나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해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쉼표까지만 한번 보니까 일반的 玻璃杯 우리 일반적인 유리컵 같은 경우는 都是无色透明的 다 무색에 투명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생활 속에 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 传统 전통만 아실까봐 걱정이에요. 형용사 꼭 같이 챙기셔서 很传统 전통적이다까지 넣어주시면 좋겠고 风俗 풍속 그래서 전통이나 풍속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간단한 일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유리컵 같은 것을 언급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없겠고요. 现象 잘 쓰는 따페이는 出现现象 어떤 현상이 나타나다. 꾸미는 말로 많이 쓰는 말은 自然现象, 자연현상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생활 속에 어떤 현상? 네, 이 유리컵의 현상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形式는 정세나 형세나 돌아가는 상황. 요즘은 굉장히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就业形势, 예, 취업 상황이 요즘 좀 좋지 않다거나 국제적인 형세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정답은 C,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한참 뛰어넘었어요. 52번은 마침표가 있고 그 전 마침표가 시작되는 문장의 시작부터 일단 도전해봅니다. 这 이것은 和 무엇과 雪花 눈이 看起来是白色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흰색으로 보이는 원리와 하다 라는 서술어가 필요한데요. 자, 相似 여러분 시향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시향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相当, 相同, 相等, 相似 뭐 많은데요. 相치 서로 상자를 썼잖아요. 보통 앞에 대상이 존재해야 서로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 跟 B 혹은 和를 물론 써도 됩니다. 네, A는 B와 서로 하다 라는 구조를 많이 쓰게 돼서 A는 B와 相似 서로 비슷하고 似라는 말 자체가 닮아 있다. 그래서 A 和 B 서로 비슷하다.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密切라는 우리 5급 형용사는 보통 관계성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密切的关系 밀접한 관계라든지 相关도 이렇게 써요. A 跟 B 相关 A는 B와 서로 관계가 있다 해서 바로 여기 코앞에 密切相关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통 관계성하고 관련이 크고요. 唯一 유일한 뭐뭐뭐 보통 唯一目标 유일한 목표라든지 이럴 때 쓰시면 되겠고 平衡 평형 평형하다 동사로 뭔가를 평형하게 하다. 그 중에서 5급 동사를 붙여서 保持平衡 평형을 유지하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독해 2부분입니다. 독해 2부분은 보통 3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야기, 논설문, 설명문입니다.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재미있는 얘기 같은 거를 단문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경우는 A, B, C, D를 읽고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서 바로 스탑 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전혀 원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 이 얘기가 결국은 이런 얘기겠구나 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통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 두 문제는 설명문과 논설문인데요. 설명문은 좀 표시가 딱 나요. 일단은 앞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 설명 대상을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샴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뒤에 있는 이 포인트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샴번은 리우추안이 꽉 넓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찾는 게 중요하냐면 리우추안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쭈루룩 살펴보는데 여기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우추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적다. 그럼 넓지 않다고 봐야겠죠. 자, 샴번이라는 걸 쇼장 소장하려면需要 经济 基础, 경제적 기초가 있어야 된다. 돈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소장하려면. 그럼 소장한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은 여기에 나와요. 이 아이를 소장하려면 不但怎么怎么样, 还怎么怎么样. 이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 하다.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不但要有较高的 비교적 높은 鉴别能力, 이걸 감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뭐 어차피 한자가 전혀 다르니까 또 还需要, 또 뭐가 필요하죠? 일정 정도의 경제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뭐가 되죠? B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굳이 여기를 안 읽어도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설명문은 어차피 앞에 정해진 설명 대상으로 하나씩 포인트를 찍으면서 뒤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세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제 논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설명문 중에서도 이렇게 앞이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A, B, C, D를 먼저 읽고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시면서 요거랑 거의 똑같네 하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어떤 걸 한번 보여드릴 거냐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뭘 하라 그러냐. 마침표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마침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서 제일 앞쪽을 한번 보세요 라는 말을 해요. 항저우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 글은 항저우에 대한 글이겠구나. 타는 아마도 항저우를 가리키는 말이겠구나. 마지막 문장이 뭐로 끝나죠? in r로 끝납니다. 자, 인츠 따라서 라든지 같은 말이죠. in r 따라서. 그리고 우리 5급 단어 중에서 특히 可见, 可见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 이러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고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내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라고 해서 역시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总之 같은 표현이 보인다면 이 문장 자체가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읽을 거 얘부터 읽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A, B, C, D를 읽은 다음에 마침표에 동그라미를 치고 흐름을 보는데 뭐 특별히 주제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읽다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먼저 읽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일단 A, B, C, D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규칙성이 없으니까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항저우外来人口,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인구수가 비율이 높다. 互联网经济, 이런 인터넷 경제는 是在杭州形成的, 항주라는 곳에서 형성이 된 것이다. 很多评书故事, 많은 책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은 이 A 왜 B라는 구문 중요해요. A를 B로 삼다. 항주를 베이징, 배경으로 삼고 있다. 一线城市间的 일선 도시들, 좀 발달된 일선 도시들 사이에 资本竞争, 자본 경쟁이 격렬하다. 자, 그래놓고 in r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现在的杭州, 지금의 항주는 外来人口比例极高, 외부에서 온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답은 바로 뭐다? A,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성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쓰기 1부분입니다. 가장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파트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동사수러문이라고 하면 문장에서 서술어가 동사라는 얘기죠. 형용사 수러문은 예를 들어서 我很好처럼 문장에서 서술어가 형용사면 형용사 수러문이 될 거고요. 형용사 수러문은 더 이상 목적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이 나요. 근데 동사 수러문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장의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 물론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是字句, 是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어볼 텐데요. 是는 일종의 평등 관계를 나타내면서 A, 是 B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A는 B와 같은 것이다 라는 평등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항상 이 나열하기에서는요.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는다. 잊지 말아주세요. 서술어를 딱 잡고 나면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허리가 딱 잡혀요. 그러면 앞에 주어나 밑에 다리 찾는 것은 훨씬 쉬워지거든요. 지금 딱 보면 추구하다가 조금 동사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 요렇게 두 가지의 동사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완매, 완벽하다. 특히 追求完美,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런이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서 런이 됐다는 건 얘가 목적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언니죠. 그러면 언니와 나는 같은 사람, 이 언니와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시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가 다 찾아졌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꾸미는 성분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언니는, 누나는 시, 이름 빠질 수 있죠. 이거 追求完美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문장 보시면 이런 뭔가 더가 붙어있는 수식 성분은 빼버리고 핵심을 봐요. 춘춘치 시, 시 동사가 서술어가 보입니다. 关键치 아주 관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주어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를 기준으로 평등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 이 기간이 이 기간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다 꾸미는 말들이 되겠어요. 어떻게 꾸밀까요? 의미에 맞게.青春期 사춘기는 시입니다. 그리고 关键치 아주 관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관건이 되는? 人们 사람이 成长过程中的 성장하는 과정 중의 아주 관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 목적어 나열하는 방법 해보셨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동사 수라문은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가 있을 때 앞에 꾸미는 말을 관형어, 뒤에 꾸미는 말을 관형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때 필요 없으면 쓰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더를 이런 한자로 써주시게 되겠고, 동사 서술어는 앞에서 꾸미는 말을 부사어라고 하는데 필요 없으면 쓰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더를 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문장을 보면서 이 같은 수식 성분은 조금 빼버리고 먼저 서술어를 제가 아까 찾으라는 말을 했어요. 예, 확실하죠. 호와 달러. 그러면 누가, 사람, 확실하죠. 호어 더의 짝이 될 수 있는 거. 호어 더 따사이, 대회를 얻다 말되지 않아요. 호어 더 관준, 더군다나 더가 붙어 있으므로 앞에 수식 성분이 있고. 그러면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그는 호어 더 관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챔피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지만 중국어로는 챔피언을 얻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에? 这届, 지혜가 우리나라 말로 양사로 치자면 제1회 올림픽 할 때 회 같은 역할을 해요. 2번 设计大赛的 사격대회의 챔피언이 된 거죠. 네, 자, 밑에 보시고 2회 이런 거 다 꾸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면采访, 인터뷰하다가 보입니다. 앞에 지향이 붙어 있는데요. 지향이 바 같은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전치사인데요. 그 경우는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뭐뭐일 것이다 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 동사가 붙기 때문에 얘는 딱 보면 동사 앞에서 앞으로 인터뷰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탐언이 있고요. 그리고 년칭따오옌, 이 중에 뭐가 주어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라는 시간 명사를 먼저 빼고, 그리고 그들이 장차라는 부사어가 꾸미고 인터뷰할 겁니다. 한 분의 젊은 감독님을 인터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동사수렴은 하나 더해요. 워낙 동사수렴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비중이. 자, 역시 딱 보시면 동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데 피준이 확실해요. 러, 동태조사 러까지 붙어 있죠. 피준이라는 5급 동사는 사전 찾으면 비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 영희 집에 놀러 가는 거 허락해 주는 거하고 어떤 정부나 정식 기관이나 부서에서 뭔가를 허락해 주는 거는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피준은
허락하다, 허가하다의 가장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부서나 정식기관에서 뭔가를 허락해 줬을 때 우리가 피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뭐를 피준했을까요? 이미 워더라는 수식 성분이 붙어 있고요. 여기 이징은 뭐죠? 부사죠. 네, 부사어입니다. 그럼 주어는 찾았어요. 링따오가. 그러면 뭐를? 츠주는 사직을 하는 션칭을 피준, 허락을 해줬겠죠. 그래, 너 그만둬라. 그래서 링따오, 높으신 분이 이미 허락해줬어요. 나의 사직 신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부분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품사가 대부분 뭐예요? 예를 들어 칸 띠에닝 영화, 취 중국 중국. 대부분 명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는 대부분 명사, 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는 달리 나는 명사 갖고는 안 돼. 나는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 동사같이 평상시에 서술어 하는 애들이 들어와야 돼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쥐에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안 되죠. 워쥐에더 타? 내가 그녀를 막 느껴요? 그럼 변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 보세요. 이만큼에 들어가 보면 또 안에 주어. 그녀가 피아올량 뭐예요? 형용사 하나 들어가죠.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혹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목적어가 길어지면서 그녀가 배워야 한다. 뭐를? 중국어를. 동사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만 성립이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따수안이 그래요. 따수안 중국어는 안 되죠. 따수안 취 중국어라고 해야 되죠. 중국에 가는 계획이지 중국을 계획하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핵심 동작이 되고 다시 동사가 한 번 더 들어오는 것이 쥐싱 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나랑 남자친구는 뭐 할 계획이냐면 이게 목적어인 거예요. 그런데 위엔단 신정에 또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연동문 해볼게요. 연동문이란 한 주어에 동사가 연이어서 계속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연동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동사 3까지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목적의 연동문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목적의 연동문은 동사 1번에 보통 취라이따오 가고 오고 도착하고 이런 동사들이 들어오고 뒤에 목적성을 나타내는 아이가 들어와서 이거 하러 가는 거고 이거 하러 오는 거죠. 我去吃饭 나는 가서 밥 먹는다 보다는 나는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목적의 연동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동사가 2개 있는데 취가 V1 칸왕은요. 단순히 그냥 만나다 칸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일부러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이러는 걸 칸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문하러 가는 순서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너는 주말에 시간 명사를 하나 넣고 칸왕하러 누구를? 외할머니를 뵈러 갈 거니? 자, 끝에 반드시 뭐요? 물음표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빠짜문 한국어로는 뭐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지양도 빠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빠짜문에서 좀 중요한 거 우리 보통 보조개 얘기해요. 보조개 보조개 부사를 먼저 쓰고 조동사 쓰고 전치사를 중국말로는 원래 개사라고 하죠. 빠짜문 앞에 부사와 조동사를 써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 빠짜문에서 참 중요한 건요. 동사를 외롭지 않게 반드시 기타 성분을 써주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러를 쓴다거나 보어 같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我已经 자, 부사는 앞에 썼죠. 把手손을 시만 쓰면 안 돼요. 결과보어 씻은 결과 깨끗하게 씻었다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사는 확실해요. 왕짤 어디에서 까먹었다, 잊어버렸다가 되겠죠. 그러면 빠짜문이 보이니까 무엇을 나를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디엔치를 그럼 정리 끝났어요. 나는 빠 총디엔치 충전기를 왕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어차피
wash, 침실에 놔두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2019년 기출문제들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골라서 한번 시험 대비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적중특강이면 쌤 이 문제 꼭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요령 혹은 어떤 문제의 핵심 포인트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마지막 마무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